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듣고 혼자 속상해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출근길에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상사의 말. 그런 것도 몰라요? 가족끼리 편히 쉬고 있는데 들려온 말. 그렇게 느긋하니까 맨날 일이 안 풀리지. 이런 지적들에 정말 여러분이 잘못해서일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적을 받는 사람이 언제나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그걸 여러분에게 쏟아낸 걸까요? 오늘 이 방송은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실수도 넘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타인을 지적하려 들까요? 그리고 그 말에 왜 우리는 불필요하게 상처받고 흔들리는 걸까요? 지적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감정이 미성숙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결코 모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분노와 불안, 통제욕과 자존감의 결핍이 얽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상담실을 찾은 한 여성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직장 동료 한 명 때문에 매일 출근이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자신이 말할 때면 표정을 찡그리거나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이 있었죠. 처음에는 내가 뭔가 부족했나 보다 싶어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조심했지만 이상하게도 상대는 계속 지적을 했고 그 말투는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동료의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고 심지어 말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항상 저를 깎아내릴까요? 제가 싫은 걸까요? 아니면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주 지적한다는 건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불안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감정을 건강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그 감정을 지적이라는 형태로 타인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그 지적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다는 욕구 또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작은 권력의 흔적입니다. 고사성어 중 정심수기 후 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나서야 비로소 남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적을 남발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하면서 타인을 바로잡으려는 거꾸로 선 힘을 행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에는 이 지적이라는 말에 반복적으로 상처받았던 한 남성이 어떻게 그 말을 넘기고 자신을 지켜냈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남성은 38배 직장인이었습니다. 대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고 능력도 인정받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늘 자신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팀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팀장은 사소한 문장 하나에도 이건 왜 이렇게 썼어? 이걸 네가 썼다고? 좀 더 제대로 좀 해. 라며 매번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일에 대한 피드백처럼 보였지만 그 안엔 늘 무시와 비난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성은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팀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이 점점 두렵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조차 싫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팀장,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말을 하나요? 그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상하게 저한테만 그래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지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항상 특정한 대상을 정합니다. 그 대상은 자신이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거나 자신보다 더 나은 가능성을 지닌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남성은 조용하고 꼼꼼한 성격이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팀장은 그것이 불편했던 겁니다. 자신은 권위로만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 남성은 신뢰로 관계를 맺으니 그 존재 자체가 위협처럼 느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일이라는 핑계를 들이대며 끊임없이 그를 깎아내렸고 그 지적은 점점 폭력처럼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그 지적에서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할 권리는 있어도 나를 함부로 판단할 권리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지적을 들을 때 그 말이 일에 대한 것인지 내 존재에 대한 공격인지를 먼저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 분별력은 그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지적에 움츠러들지 않았고 필요한 말만 걸러들으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국 그 팀장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그 남성은 팀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적이 항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말이 누굴 향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여러분은 그 지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남을 다그치며 자신을 세운다. 자주 지적하는 사람일수록 감정이 미성숙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일상이 아닌 가정에서 지적이라는 감정의 칼날에 상처받은 한 여성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결혼 12년 차의 주부였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고 남편의 출퇴근 시간까지 맞추며 온종일 가족을 위해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느끼는 마음의 무게는 늘 버겁기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남편의 끊임없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반찬은 왜 이렇게 짜? 이불 정리 좀 깔끔하게 해라. 애 좀 똑바로 키워. 애가 맨날 울잖아. 처음에는 그 말들이 일상의 투정이라 생각했습니다. 부부 사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매일같이 반복되자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고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늘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그녀는 자신을 탓했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작아졌을까? 그녀는 아이에게도 웃음을 잃었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상담센터에서 진행한 무료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바로 관계 속의 지적과 감정 미성숙. 강의에서 강사는 말했습니다. 지적이 잦은 사람은 상대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만을 상대의 행동에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의 본질은 통제 욕구이며 그 근저에는 상대가 자신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불안해서 그 불안을 내게 쏟아낸 거였어요. 그녀는 그날부터 조금씩 태도를 바꿔갔습니다. 남편이 지적할 때 같이 맞서지 않았고 감정을 억지로 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위축돼. 지금 말투는
내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들려 그녀는 지적을 지적하지 않았고 감정을 감정으로 되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사실처럼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 변화는 남편에게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점점 무심코 던지던 말이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인식하게 되었고 그 후 둘 사이의 말투와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가장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 지적은 사랑이 아닌 두려움과 불안을 말하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철학자 바슐라르는 말했습니다. 공격하는 자는 스스로 무너질까 두려운 자다. 이번에는 왜 지적을 잘하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미성숙할 수밖에 없는지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 감정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감정을 얼마나 건강하게 표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이 성숙한 사람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타인을 상처 입히지 않도록 언어를 조절할 줄 압니다. 반면 감정이 미성숙한 사람은 그 감정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즉, 자기 속의 불만이나 불안을 지적이라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던지는 것이죠. 심리학자 프리츠 퍼를스는 이런 투사적 행동을 자기 감정에 대한 무책임한 표현이라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내면의 혼란을 상대의 잘못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 집에 와서 배우자에게 왜 청소가 이렇게 안 됐어? 애 교육 좀 똑바로 해. 라고 지적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 말들은 실제로 청소 상태나 육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회사에서 느낀 무력감이나 피로, 혹은 자존감 저하 같은 것들이 안전하게 감정을 배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배우자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지적이 논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그 감정을 다룰 줄 모르면 사람은 말로써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또한 자주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지녔거나 어릴 적부터 실수는 곧 비난이라는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은 타인의 작은 실수도 자기 안의 공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지적이라는 방어 기제로 대응하게 됩니다. 결국 그 지적은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정서적 공감 능력이 낮고 자기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분리해서 보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보다는 자기 기준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도 내면의 불안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던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여러분이 그 지적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지금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일 수도 있겠다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지적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자주 듣는다는 건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두드림이 언젠가는 상처로 바뀌지 않으려면 단단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지적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보로 분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이 여러분의 전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일시적인 감정에 휘말려 그저 불편함을 표현한 것인지,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거리두고 보는 능력입니다. 그 말을 듣고 곧장 반응하기보다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 이라는 문장을 속으로 되뇌며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다독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지적이 감정인지 사실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사실은 고칠 수 있지만 감정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어색해요는 사실에 대한 조언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는 명백한 감정의 폭력입니다. 그 말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흘려보내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필요한 경우 단호하게 경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 말은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담담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대응이 아니라 존중의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그 경계는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들며 동시에 내 자존감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네 번째는 지적하는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통과시키는 존재로 여기세요. 그 말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순간을 통과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그 지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 때 나는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함을 슬퍼하지, 내가 욕을 들은 것을 슬퍼하지 않는다. 이 말이 전하는 지혜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말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 이번에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어떻게 더 단단해질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적을 자주 하는 사람이 꼭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불안과 미성숙함을 상대에게 투사하며 말이라는 도구로 감정을 배출합니다. 그러니 그 지적이 여러분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처럼 무겁게 짊어지지 마세요. 오늘 방송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지적이라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자존감이 흔들리는 일이 더는 없도록 마음을 단단히 세우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건 지적은 감정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상대의 감정일 뿐 여러분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말에 휘둘리지 않는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은 여러분의 내면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세 번째는 필요한 순간엔 경계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미덕일 수 있지만 모든 상처를 참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에 흔들리는 대신 그 말을 통과시키는 사람으로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상대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기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배움으로 바꾸는 사람과 그 실수를 이용해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명백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지적들 앞에서 그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말했는지, 왜 말했는지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말이 여러분의 중심을 흔들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상처받았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적이라는 말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지켜줄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뵙겠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